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 자갈치 시장 골목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40년째 국밥집을 운영하던 김재호 사장님은 은행 빚에 시달리며 가게 문을 닫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범해 보이는 노부부가 가게에 들어와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죠. 결혼 48주년 기념일이라며 조용히 식사를 하던 그들이 갑자기 지갑을 깜빡했다고 말했을 때 김 사장님은 망설임 없이 그냥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김 사장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허름한 국밥집의 아침. 부산 자갈치 시장 골목길 새벽 5시 30분.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 내음이 좁은 골목 사이로 스며들고 비닐 천막들이 바람에 파닥파닥 소리를 내며 하루를 알립니다. 시장 상인들의 지게차 소리, 생선을 옮기는 아저씨들의 구령 소리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낡은 간판에 재혼의 국밥이라고 희미하게 적힌 작은 가게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재호 사장님은 4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국밥을 끓이고 계십니다. 69세의 나이에도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솥뼈를 우려내는 일, 그 모든 게 그의 삶 그 자체였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유독 초라해 보입니다. 푸석한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살,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두 눈. 5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조금씩 꺼져가던 마음의 불빛이 이제는 거의 사그라들 지경입니다. 에휴, 또 독촉장이네. 우체부가 방금 가져다 놓고 간 우편물들을 하나씩 뜯어보던 김 사장님의 한숨이 아침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은행 대출 연체 통지서, 임대료 납부 안내서, 전기료 고지서까지 빨간 글씨로 최종 경고,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적힌 문구들이 눈을 찌릅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빚만 몇 천만 원. 하루 매출은 겨우 10만 원 남짓인데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니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커다란 알루미늄 냄비를 젓던 김 사장님은 잠시 손을 멈춥니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이 흐려져 보이는 건 습기 때문인지 아니면 눈물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문득 40년 전이 떠오릅니다. 29살의 김재호와 26살의 아내 순이가 손에 손을 잡고 이 작은 가게 앞에 섰던 그날. 여보,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순이가 끓여주는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뭘.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좁은 가게지만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정성껏 우린 사골 국물의 진한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였거든요. 사장님, 여기 국밥이 진짜 맛있네요. 집 국물 맛이 나요. 내일도 또 올게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아내와 함께 손님들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리고 밤늦게까지 다음날 준비를 하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아내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혼자 남은 김 사장님은 국밥 맛을 똑같이 내려고 애썼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돌렸고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에 밀려 매출은 계속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들어졌고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느라 서비스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손님들, 그리고 계속 쌓여가는 빚더미.
이제 정말 접어야 하나. 형광등이 지직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이는 가게 안에서 김 사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벽에는 아직도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가게 개업 10주년 때 찍은 것으로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시절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 같아 보입니다. 40년간 지켜온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꿈꿨던 모든 것들, 단골 손님들과 쌓아온 정, 그리고 자신의 인생 자체가 이 작은 국밥집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고 손님 없는 가게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벽시계는 이미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몇 명의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사장님, 국밥 하나 주세요. 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시간인데 오늘도 가게는 적막하기만 합니다. 김 사장님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국밥을 적기 시작합니다. 설령 손님이 안 와도 습관처럼 정성스럽게 끓이는 국밥. 그것만이 40년간 변하지 않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인지도 모릅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가게 안에는 여전히 혼자뿐인 김 사장님이 무료하게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신문의 연예 기사도 사회면의 무거운 뉴스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려는 몸짓일 뿐이죠. 그때 문 앞에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김 사장님이 고개를 들어보니 가게 문 앞에서 두리번거리는 노부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두 분이 뭔가를 확인하듯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오실까? 김 사장님은 괜한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즘같이 손님이 귀한 시절에 새로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반가웠거든요. 드디어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는 74세 정도로 보이는 박도연 씨,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걸친 여자는 72세의 이정순 씨입니다. 두 분 모두 품이 있는 모습이지만 전혀 어색하거나 거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김 사장님이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새 손님이 반가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노부부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서로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정말 사랑하는 부부를 본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서 국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박도연 씨의 정중한 말투에서 교양과 품격이 느껴지지만 전혀 거리감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네 어르신이 친근하게 말을 거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국밥 2그릇 드시는 거죠? 네, 국밥 2그릇 주세요. 사실 오늘이 저희 결혼 48주년이라서요. 특별한 곳보다는 이렇게 조용하고 소박한 곳에서 식사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48주년. 김 사장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자신도 아내와 20년 이상을 함께 살았었는데 그 긴 세월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좋은 날에 저희 같은 가게를 찾아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로 맛있게 해드릴게요. 김 사장님은 갑자기 활기가 돌면서 부산스럽게 움직입니다. 오랜만에 정성을 다해 국밥을 끓이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거든요. 노부부는 가게 안의 낡은 테이블 중 가장 깔끔해 보이는 자리에 앉습니다. 이정순 여사가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내 테이블을 한번 닦아주고 박도연 회장이 아내의 의자를 살짝 당겨주는 모습에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김 사장님은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소머리 국밥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루 종일 우려낸 사골 국물을 한 번 더 끓여서 고소한 맛을 진하게 우려냅니다. 소머리 고기는 가장 부드러운 부위로 골라서 먹기 좋게 썰고 대파는 송송 썰어서 파릇파릇한 색이 살아있도록 준비합니다. 국그릇도 뜨거운 물에 한 번 데워서 온기를 유지하게 하고 빨간 깍두기는 가장 아삭하고 맛있어 보이는 것들로 골라서 접시에 담습니다. 마늘과 청양고추도 싱싱한 것으로 준비하고 작은 종지에는 집에서 담근 새우젓을 조금 떠서 곁들여 줍니다. 잠깐만요.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김 사장님은 마치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하나하나 신경 써가며 상을 차려드립니다. 보통 때 같으면 5분이면 끝날 일을 15분이나 걸려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드디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끈한 국밥 2그릇이 노부부 앞에 놓입니다. 진한 사골 국물 위에 부드러운 소머리 고기와 파릇한 대파가 보기만 해도 구수해 보입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이정순 여사가 진심 어린 감탄을 내뱉습니다. 국물 색깔부터가 진해요. 오랫동안 정성껏 끓이신 게 한눈에 보이네요. 박도연 회장의 말에 김 사장님이 쑥스러워하며 손을 흔듭니다. 별 말씀을요. 그냥 40년 동안 한 가지 방법으로만 끓여온 것뿐인데요. 노부부는 첫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떠서 입에 넣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맛보는 모습에서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의 정겨움이 느껴집니다. 정말 깊은 맛이 나네요. 맞아요. 집에서 끓여주던 국밥 맛이에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두 분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며 김 사장님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신의 국밥이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순 여사가 남편을 위해 김치를 집어주고 박도연 회장이 아내의 국그릇에 고기를 하나 더 넣어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부부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이런 깊은 맛을 내려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 아니에요. 그냥 매일 똑같이 하는 것뿐인데요. 두 분께서 맛있게 드셔주시니 제가 더 기쁩니다. 김 사장님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집니다. 이런 칭찬을 들어본 게 정말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30분 정도 지나서 식사를 마친 두 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진짜 국밥을 먹어봐요. 그러게요. 요즘은 체인점 국밥만 있어서 이런 전통 맛을 찾기가 힘든데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김 사장님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40년간 지켜온 맛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계산해 드릴게요. 김 사장님이 계산서를 들고 다가가려던 순간 박도연 회장이 호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잠시만. 주머니를 뒤져보던 박도연 회장이 멋쩍게 웃으며 아내를 바라봅니다. 여보,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이정순 여사도 자신의 핸드백을 뒤져보지만 역시 지갑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자꾸 깜빡깜빡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 모두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특히 결혼기념일에 이런 실수를 해서 더욱 민망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김 사장님은 잠시 망설입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국밥값 한 그릇이라도 아까운 형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48주년을 맞은 이 좋은 부부를 그것도 이런 실수로 당황하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김 사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칩니다. 오늘 같은 좋은 날은
그냥 드신 걸로 하세요. 결혼 48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괜찮습니다. 진심으로요. 두 분이 또 기념일이라고 오셔서 오히려 제가 기뻤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네요. 김 사장님의 진심 어린 말에 노부부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친절을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꼭 다시 와서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깊게 인사를 하고 가게를 떠나려 합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모습에서 깊은 감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김 사장님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돈을 받지 못한 건 아쉽지만 그보다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람 간의 따뜻한 정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가고 나서 차가운 현실이 다시 밀려옵니다. 카운터에는 여전히 빨간 글씨로 된 독촉장들이 놓여 있고 빈 가게에는 다시 정막만이 흐릅니다. 김 사장님은 빈 국그릇을 치우며 한숨을 내쉽니다. 친절한 마음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서는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카운터 앞에 앉아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니 절망적입니다. 오늘도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내일도 모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에휴, 이제 정말 접어야겠네. 김 사장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은행 빚만 몇 천만 원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망하는 거야. 그 말이 작은 목소리였지만 문틈으로 새어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게를 나가면서 뒤돌아보던 박도현 회장이 그 말을 고스란히 들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김 사장님이 평소처럼 가게를 열려고 나왔는데 골목 입구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새벽 시간인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니 눈을 의심하게 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가게 앞에 대형 트럭 세대가 일렬로 줄지어 서 있고 수십 명의 인부들이 각종 공사 장비들을 차근차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컴프레서, 전동 드릴, 각종 공구들, 그리고 새로운 건축 자재들까지 마치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나 볼 법한 장비들이 자신의 작은 국밥집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뭐지? 김 사장님은 잠시 자신이 잘못 온 건 아닌지 주변을 둘러봅니다. 분명히 40년간 매일 왔던 자신의 가게 앞이 맞는데 이 어마어마한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장비를 정리하고 한편에서는 현장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도면을 펼쳐놓고 다른 직원들과 뭔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봐요. 여기 제 가게인데 무슨 일이에요? 김 사장님이 당황해서 큰 소리로 외치자 주변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인부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고 그 사이에서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옵니다. 36세 정도로 보이는 조성우 소장입니다. 혹시 김재호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 도대체. 안녕하세요. 한도건설 현장 총괄 조성우입니다. 조성우 소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양손으로 명함을 건넵니다. 명함에는 한도건설 현장 총괄소장 조성우라고 깨끗한 글씨로 적혀 있고 회사 로고까지 선명합니다. 한도건설이요? 저는 공사 신청한 적도 없고 돈도 없는데요. 김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한도건설이면 들어본 이름입니다. 부산 지역의 대형 건설회사 중 하나죠. 그런 회사가 왜 자신의 허름한 국밥집에?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가게 전면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갑니다. 모든 비용은 이미 지불되었고 사장님께서 부담하실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성우 소장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줍니다. 공사계획서, 상세 설계도면, 건축 허가증, 그리고 각종 안전 관련 서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류마다 도장이 찍혀 있고 관련 기관의 승인 사인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김 사장님이 서류를 넘겨보며 어리둥절해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사계요가 나와 있습니다. 내부 전면 철거 후 재시공, 주방 현대화 작업, 홀 인테리어 개선, 그리고 외부 간판 교체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주문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김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섞여 있습니다. 혹시 사기가 아닐까, 나중에 거액의 비용을 청구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조성우 소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제 오신 노부부 말씀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노부부요? 결혼기념일이라고 하시던. 네, 맞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한도식품 박도현 명예회장님과 부인 이정순 여사님이십니다. 그 순간 김 사장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한도식품? 그 한도식품을 모르는 부산 사람이 있을까요? 라면부터 과자, 음료수까지 온갖 식품을 만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어제 자신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평범한 동네 어르신들이었는데 지갑도 깜빡하시고. 맞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에도 그렇게 소탈하게 다니세요. 특별한 경호원이나 수행원 없이 사모님과 단둘이서 말이죠. 조성우 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김 사장님은 어제 일을 차근차근 되짚어 봅니다. 분명히 품이 있어 보이는 분들이긴 했지만 그게 재벌 회장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은 그런 분들에게 공짜로 국밥을 대접했던 거군요.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그 사장님이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던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40년간 한자리에서 정성껏 장사하신 분이 어려움에 처하시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그제서야 김 사장님은 깨닫습니다. 어제 노부부가 떠난 후 자신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그 말을 박도연 회장이 들었던 것입니다. 에휴, 이제 정말 접어야겠네. 은행 빚만 몇 천만 원인데. 그때 그 말이 가게 밖으로 새어나갔고 돌아가던 회장이 그걸 들었던 거였습니다. 김 사장님은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합니다.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폐업을 걱정하던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지만 저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갑값도 못 받고 국밥 준 것뿐인데. 사장님, 회장님께서 특별히 전해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조성우 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고 보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조성우 소장의 말에 김 사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어제 지갑을 깜빡한 노부부에게 자신이 보여준 작은 친절이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부들은 이미 공사 준비를 마치고 작업을 시작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모와 작업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전문적이고 든든해 보입니다. 사장님, 공사 기간은 대략 일주일 정도 예상됩니다. 그동안 사장님께서 지내실 임시 숙소도 준비해드렸어요. 근처 모텔보다는 깨끗한 원룸으로 준비했습니다. 임시 숙소까지.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 생활비도 별도로 지원해드립니다.
회장님 지시사항이에요. 김 사장님은 이 모든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모든 게 정말 꿈만 같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진짜 선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진짜 기업의 사회 공헌이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은 그런 분이세요. 인부들이 서서히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가게 내부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밖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40년 된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오래된 냉장고, 그리고 김 사장님의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옮겨줍니다. 사장님, 혹시 특별히 보관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따로 말씀해 주세요. 저기 벽에 걸린 사진이요. 아내와 함께 찍은 건데. 네, 알겠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김 사장님은 40년간 지켜온 가게가 완전히 새로워질 거라는 사실에 설레면서도 두렵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런 큰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전 8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인부들이 낡은 벽을 철거하고 40년 동안 쌓인 기름때가 묻은 타일들을 갈아내기 시작합니다. 쿵쿵거리는 해머 소리와 함께 먼지가 날리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조성우 소장은 김 사장님에게 계속 의견을 묻습니다. 사장님, 주방은 이 위치가 편하실까요? 아니면 좀 더 안쪽으로 옮길까요?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 사장님은 어리둥절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이죠. 이곳에서 40년 동안 장사를 하신 사장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손님들의 동선이라든지 주방 작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럼 주방은 지금보다 조금 더 넓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밥 냄비를 더 큰 걸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최신형 대형 국소트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조성우 소장은 김 사장님의 모든 요청을 꼼꼼히 메모합니다. 새로운 냉장고, 현대식 환풍기, 깔끔한 테이블과 의자들까지 하나하나 사장님과 상의하면서 결정해 나갑니다. 사장님, 간판은 어떤 스타일로 하실래요? 전통적인 느낌으로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모던하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깔끔하게만 해주시면. 그럼 전통의 느낌은 살리되 깔끔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재혼의 시장 국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김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을 배려해가며 일을 진행해 준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고맙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가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낡고 어두웠던 내부가 밝고 깨끗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후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조성우 소장이 인부들에게 도시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님에게도 도시락을 하나 건넵니다. 사장님도 함께 드세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같이 드시죠.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함께 일할 텐데요. 인부들과 함께 앉아 도시락을 먹으면서 김 사장님은 오랜만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사장님, 국밥 정말 맛있다던데요? 재오픈하면 저희도 꼭 먹으러 올게요. 맞아요. 회장님도 극찬하셨다면서요? 회장님이 제 국밥을 좋아하실 리가. 맛있다고 엄청 극찬하셨습니다. 40년 경력이면 충분히 맛있겠죠. 인부들의 진심 어린 말에 김 사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렇게 웃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재오픈하는 날 여러분들께 국밥 한 그릇씩 대접해 드릴게요. 정말요? 기대할게요, 사장님.
웃음소리가 공사장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먼지와 소음 속에서도 따뜻한 인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새로워진 가게 앞에 서는 순간 정말로 자신의 가게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새 간판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재혼의 시장 국밥이라고 쓰인 간판은 전통적인 느낌을 살리면서도 세련되고 깔끔해 보입니다. 은은한 조명이 글자를 비춰주어 저녁에도 잘 보일 것 같고 무엇보다 40년 된 낡은 간판과는 차원이 다른 품격을 자랑합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김 사장님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정말 제 가게 맞나요? 바닥은 미끄럽지 않으면서도 청소가 쉬운 고급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벽면은 깨끗한 흰색과 따뜻한 베이지 톤으로 조화롭게 꾸며져 있습니다. 천장에는 밝으면서도 눈이 부시지 않는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주방입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조리대, 대형 냉장고, 최신식 가스레인지, 그리고 김 사장님이 요청했던 대형 국소까지 마치 고급 레스토랑 주방 같은 모습입니다. 주방이 정말 넓어졌네요. 예전에는 몸을 돌리기도 힘들 정도로 좁았던 주방이 이제는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넓어졌습니다. 환기 시설도 완벽해서 아무리 많은 국밥을 끓여도 연기나 냄새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홀 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플라스틱 의자와 낡은 테이블 대신 깔끔한 원목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좌석수도 늘어나서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각 테이블 사이의 간격도 넉넉해서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우 소장이 미소를 지으며 김 사장님에게 다가옵니다. 어떠세요? 만족하시나요? 만족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성우 소장이 김 사장님에게 새 열쇠를 건네며 말합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꼭 전해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요? 진짜 보물은 따뜻한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진 분이야말로 성공할 자격이 있다. 이제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시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김 사장님은 눈물이 핑 돕니다. 새로운 주방에서 처음으로 국밥을 끓여보기로 합니다. 대형 국솥에 정성껏 준비한 사고를 넣고 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합니다. 최신식 가스레인지의 화력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균일해서 국물이 훨씬 빨리 그리고 더 맛있게 우러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에서 국밥을 끓이다니 김 사장님은 감개무량합니다. 40년간 낡은 장비로 고생해가며 국밥을 끓여왔는데 이제는 이런 훌륭한 시설에서 요리할 수 있다니요. 재오픈 첫날을 앞두고 김 사장님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는데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과연 손님들이 와줄까? 새로워진 모습을 좋아해 줄까? 국밥 맛은 예전과 똑같이 낼 수 있을까?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거든요. 드디어 재오픈 당일 아침 7시 김 사장님이 가게 문을 여는 순간 정말로 깜짝 놀랍니다. 벌써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 사장님, 정말 완전히 새로워졌네요. 이게 그 국밥집 맞아요? 완전 고급 레스토랑 같은데? 간판부터가 다르네요. 정말 멋있어요. 평소 단골 손님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입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손님이 새로운 테이블에 앉아서 국밥을 주문합니다. 김 사장님은 새로운 주방에서 더욱 정성스럽게 국밥을 준비합니다. 대형 국솥에서 하루 종일 우린 진한 사골 국물, 부드럽게 삶아진 소머리 고기, 그리고 파릇파릇한 대파까지. 새로운 그릇에 담긴 국밥이 손님 앞에 놓이는 순간 김 사장님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과연 예전과 똑같은 맛이 날까요? 손님이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습니다. 잠시 맛을 음미하더니 이게 뭐예요? 김 사장님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혹시 맛이 이상한가요? 사장님, 이 맛이 예전보다 더 깊고 진한 맛이 나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졌어요? 정말요? 국물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더 풍부한 맛이에요. 김 사장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새로운 시설 덕분에 화력도 좋아지고 온도 조절도 정확해져서 국물 맛이 더욱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완전히 만석이 되고 밖에서는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 추가로 2그릇 더 주세요. 김치 리필 부탁드려요. 계산 부탁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주문 소리에 김 사장님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쁨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오랜만에 진짜 일하고 있다는 기쁨을 느낍니다. 새로운 주방 덕분에 일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넓어진 공간에서 움직이기도 편하고 대형 냉장고와 조리 시설들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후 2시가 되어서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사장님, 인터넷에 벌써 후기가 몇 개나 올라왔어요. 젊은 손님 한 분이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부산 최고의 숨은 맛집 발견. 시설은 현대적인데 맛은 전통 그대로. 40년 내공의 진짜 국밥 맛. 이런 댓글들이 벌써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과찬을. 김 사장님은 쑥스러워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뿌듯합니다. 40년 동안 묵묵히 지켜온 맛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있다니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국밥을 다 드시고 일어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장님, 정말 대박 나겠어요. 가게도 이렇게 좋아지고 손님도 이렇게 많이 오고. 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은.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맛있는 건 맛있는 거잖아요. 40년 내공이 어디 가겠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김 사장님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후가 되어서도 손님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멀리서부터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지나가다가 새로워진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박이에요. 이 정도면 곧 유명해지겠는데요? 그러게요. 이런 맛집이 우리 동네에 있었다니.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며 김 사장님은 오랜만에 행복한 피로를 느낍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가벼운 그런 기분이었죠. 저녁 7시가 되어서야 하루 장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매출을 계산해 보니 평소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매출은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하지만 김 사장님에게 더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다시 찾은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희망과 보람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재오픈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익숙한 얼굴들이 가게에 들어섭니다.
박도연 회장과 이정순 여사 부부입니다. 김 사장님은 급하게 앞치마를 정리하고 깊게 인사를 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곳인데요. 박도연 회장은 여전히 평범한 동네 어르신 같은 모습입니다. 화려한 차림새나 거창한 수행원 없이 부인과 단둘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새 출발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대접할 차례죠. 이정순 여사가 남편의 말에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받기에는 너무 큰 은혜를. 은혜는 무슨요? 우리가 받은 감동이 훨씬 컸어요. 두 분은 새로워진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합니다. 정말 깔끔하고 좋네요.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느낌은 그대로네요. 국밥 맛도 그대로일까요? 네, 더 정성스럽게 끓이고 있습니다. 김 사장님이 특별히 정성을 들여 소머리 국밥을 준비해 드립니다. 새로운 그릇에 담긴 국밥이지만 40년간 지켜온 그 맛 그대로입니다. 역시 맛있네요. 변하지 않은 것도 있고 더 좋아진 것도 있고. 식사를 마친 후 박도연 회장이 작은 봉투를 김 사장님에게 건넵니다. 이건 뭐예요? 마음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회장님, 이미 충분히 받았는데 또 아니에요. 이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두 분은 다시 한번 깊이 인사하고 가게를 떠납니다. 김 사장님은 봉투를 소중히 받아들고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날 밤 하루 영업을 마친 김 사장님은 조용한 가게에서 봉투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쓰인 손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김 사장님께 어제 드신 국밥 한 그릇보다 당신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우리 부부를 더 큰 감동으로 이끌었습니다. 48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도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진짜 친절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처음 만난 우리에게 망설임 없이 따뜻함을 베풀어 주셨죠.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제 당신의 국밥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40년간 지켜온 그 마음 계속 이어가 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박도현, 이정순 드림. 편지를 읽는 김 사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런 글을 받아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김 사장님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평생 새로워진 가게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김 사장님은 오랜만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며칠 후 아침 김 사장님은 편지를 액자에 넣어 가게 한쪽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손님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말이죠. 그 편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이게 됩니다. 사장님, 저 편지가 뭐예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궁금해하며 물어봅니다. 그건 소중한 분이 보내주신 편지예요. 김 사장님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는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새벽 5시 김 사장님은 여전히 이른 시간에 일어나 국밥을 끓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입니다. 절망과 체념 대신 희망과 감사가 마음을 채우고 있거든요. 오늘도 맛있는 국밥 끓여야지. 국물을 젓는 김 사장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같은 동작이지만 마음이 달라지니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혼자 있는 시간에 김 사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벽에 걸린 편지를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노부부, 그들이 보여준 놀라운 정체,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삶.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회장님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다시 희망을 품게 된 거구나. 김 사장님은 이제 알았습니다. 새로운 시설도 늘어난 손님도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요.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이 다시 꿈을 꾸게 되었고 포기하려던 마음이 다시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가야말로 진짜 한 달이 지난 후 재혼의 시장국밥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손님들이 찾아오고 김 사장님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 사장님은 주방을 정리하며 40년 전을 떠올립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와 함께 시작했던 그때의 꿈과 희망, 그리고 지금 다시 찾은 새로운 희망. 여보, 보고 있어? 우리 가게가 이렇게 번창하고 있어. 하늘 나라에 간 아내에게 말을 건네는 김 사장님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골목, 재혼의 시장 국밥의 간판이 밤하늘 아래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가게를 알리는 불빛이 아니라 희망의 빛입니다. 절망 끝에서 다시 피어난 꿈의 빛이고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국밥 한 그릇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40년간 지켜온 맛과 새로 찾은 희망이 어우러져 오늘도 작은 기적들이 이곳에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